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엔터 산업, 엔터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엔터를 담당하시는 박수영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굉장한 또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엔터 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네, 또 오늘 공교롭게도 자료를 거의 70페이지 가까운 그 인덱스를 쓰셔가지고 이 자료를 또 혼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자와 함께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구성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앨범 판매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앨범은 어느 정도 충분히 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앨범이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팔 수 있냐, 막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소위 도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긴 내용을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엔터사들의 지난 실적 성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이런 큰 그림을 얘기해 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요약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보면은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이런 아이돌들이 새롭게 낸 앨범이 초동만 거의 600만 장에 가까운 판매 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동이라고 하면은 일주일간 판매량이고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발매했던 똑같은 아이돌들의 앨범은 300만 장이었어요. 네. 300만 장에서 600만 장으로 100% 성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네. 와, 탑라인 성장이 그럼 100%가 나오겠구나, 매출액 성장이. 네. 그러면서 네. 엔터 업종을 되게 좋게 보시고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600만 장에서 또다시 100% 그로스를 보여주려면은 네. 1200만 장을 팔아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가능할까? 라고 진짜 다들 어렵게 느껴져요. 그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우려들이 뭔가 엔터사들에 대해서 손이 더 안 나가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우려들이라는 네. 거죠? 탑라인 그로스가 100%가 나오던 게 50%만 꺾여도 네. 멀티플 30배를 주는 게 맞냐라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거기에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앨범 판매로는 더 이상 성장은 계속 나올 거예요. 역성장은 네. 아니에요. 어쨌든지 보면은 수출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특히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비중이 음반기 기준으로 2013년도에 거의 뭐 3% 남짓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7월까지 누계로만 보면은 20%까지 올라왔어요. 네. 어쨌든 팬덤이 아시아 지역 위주에서 네. 미국, 유럽, 남미 이런 데까지 넓어지고 있어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앨범 판매 성장은 계속될 거예요. 예. 근데 그 성장률로 보면은 이게 뭐 지수함수를 그리다가 네. 로그 함수로 바뀔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되려 안 좋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들을 하셨고, 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네. 많은 좀 조정을 받고 저항을 받는 네, 여기에 맞아요. 결국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님은 이런 약간 고착 상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인 건 맞다. 저도 600만 장에 1200만 장 팔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날 산업인가?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어쨌든 글로벌 음악 시장으로 보면요, 아시아는 굉장히 미미한 규모의 미물 같은 규모의 시장이에요. 네. 반면에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커요. 네. 그 배 곱절 이상의 큰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음악 소비 행태를 보시면은 네. 음반 매출액 자체가 최근 들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네. 이게 원래 계속 이렇게 꼬꾸라지다가 최근 1, 2년 사이 음반 매출 좀 올라오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일단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레트로 열풍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똑같이 불었어요. 네. LP판 사서 모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음반 매출이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팝의 팬덤이 넓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미국 애들도 K-팝 앨범을 조금씩은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에 기인해서 앨범 실물 앨범 매출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지 간에 대세는 스트리밍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인들 앨범을 구매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그냥 듣는다. 네, 듣는 음악인 네. 거예요. 앨범 사실 근데 우리도 앨범 사서
CD 꽂아서 듣진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하이브 앞에서도 네. 그 젊은 MZ 고객들이 CD 다 태우는 이벤트를 네,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뭐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 CD가 왜 필요하냐, 환경 네, 오염이나 하지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시아는 이미 케이팝이 다 먹었다라고 봐도 되고요. 미국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인데 네. 앨범 판매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음원 쪽에서 뭔가 히트레이쇼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음원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대중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연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공연도 그러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네. 지금은 평균적으로 뭐 10,000명, 15,000명, 네. 20,000명짜리에서만 공연을 하지만 이게 정말 뭔가 대중적인 영역으로 케이팝 스타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거기서부터는 5만 명, 7만 명짜리로만 투어를 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MD를 굉장히 잘 팔아요. 예. 이게 공연이 매 시즌 다 다르거든요. 예. 매년 앨범이 새로 나오면은 공연을 새롭게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공연장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네. 뭐 들고 가야 돼요. 네, 응원봉 사서 가야 기본이고, 돼요. 예. 근데 이 응원봉도 네. 매년 바뀌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5년 전 응원봉을 들고 가면 네. 이게 블루투스 연동이 잘 안 돼서 맞아요. 약간 오류예요. 그럼 네. 남들은 막 흰불, 빨간불 나오는데 나 혼자 막 파란불 나오면 알아서 켜지고 맞아요. 알아서 조정하는데 나만 엇박자 나잖아요. 이거 되게 민폐거든요. 네. 전체 진짜 창피해요. 맞아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5만 원짜리 응원봉 계속 사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응원봉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네. 응원봉에 파츠도 붙여요. 그러니까 배지 같은 걸 붙이게 아.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네. 응원봉에 약간 인형탈 같은 것도 씌우고요. 네. 이런 게 뭐 10,000원, 20,000원짜리이긴 한데 응원봉 사는 만큼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팬데믹을 거쳤잖아요. 네. MD로 짭짤하게 이득을 보다가 음. 공연을 못하니까 응원봉을 못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들이 생각을 한 게 야 공연 없이도 MD를 팔아보자 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MD 매출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는데 네. 요즘에 MD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아이돌의 MD가 이렇게 되게 대중 약간 뭔가 덕후스럽지 않다고? 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되게 사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얘 가장 단적인 예시가 뉴진스의 굿즈예요. 예. 되게 막 뽀송뽀송한 털 달린 토끼 인형인데 네. 뉴진스 거 같지 않아요. 물론 네. 뉴진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네. 그냥 예쁜 소장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MD 판매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응원봉까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뭔가 대중적인 씬으로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탑라인 그로스는 앨범으로 내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를 쭉 진행했는데 이거를 되게 과소평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그 엔터사들의 매출이 앨범 중심이고 앨범이 이제 몇만 원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앨범 언박싱하는 유튜브 영상도 100만 구독자가 넘고 막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여기에 가차가 있어가지고 뽑기식이다 보니까 맞아요. 앨범을 여러 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앨범 구매 소비가 아니라 음원을 듣고 유명해진 가수들의 콘서트를 간다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컨셉인데 한국은 이제 그런 케이팝이 그런 마켓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외국에서 향유하고 있는 그런 음악 산업에 진출하게 된다는 건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크냐 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콜드플레이가 글로벌 공연하는데 매출 1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은 저분은 매출 사이즈를 잘못 알고 계신가? 왜냐하면 국내 엔터사들의 전체 매출 맞아요. 중에서 1조 안 되는 회사가 많은데 그 이제는 하이브와 빅3 이제 빅도 아니고 하이브와 아이들인데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이브는 조 단위가 넘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많죠. 근데 보니까 진짜 콘서트 매출이 1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콘서트가 이렇게 큰 시장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런 콘서트 시장이 얼마나 큰지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들 이런 거는 좀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네. 광풍이 불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네. 아티스트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네. 내년까지 글로벌리 투어를 148회 확정된 것만 148회고요. 아, 네. 추가를 거치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규모예요. 네. 근데 이제 그 148회 중에서 북미 지역,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것만 내년까지 68회입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게 회당 다 7만 명짜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CNN 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68회 북미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만 봤을 때 티켓 매출만 22억 달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나는 그 숫자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물론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쵸, 7만 명 곱하기 그쵸. 티켓 가격 곱하기 맞아요. 횟수 곱하면 네. 나오는데 근데 그 금액이 작년도 하이브 연간 총 매출보다 많아. 네. 그래서 나 진짜 완전 충격받았어요. 콘서트 매출이 한 명이. 네. 근데 그러면 걔네도 MD 팔고 뭐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CNN이 그 티켓 매출만 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 공연장에 간 사람들이 굿즈를 얼마나 샀을까까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티켓 금액이 한 장당 보통 네. 뭐 한 215달러 정도인데 딱 그만큼을 MD 사는데 평균적으로 인당 쓴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정말 그냥 엄청나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티켓 매출 22억 달러, 네. 굿즈 매출 22억 달러. 와, 근데 그냥 이것도 북미 지역에서만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를 묻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컸었나? 근데 사실 그쵸. 하이브, 그러니까 국내 엔터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글로벌하게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고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가치가 1조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면 BTS 멤버 한 명 한 명당 다 조 단위 넘는 가치를 갖고 네. 있다. 이게 아마도 미국에서 그런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콘서트 쪽으로 가서 그런 건데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나라 그 K-팝 회사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다들 안 느낍니까? 다들 그걸 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라고 동의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하이브 정도만 본인들이 직접 공연을 아, 다 주관을 하고 진행을 예, 하시고요. 예. 나머지 회사들은 거진 다 뭐 라이브네이션 같은 글로벌 네. 공연 회사에게 위탁을 주고 에이전트한테. 네, 그냥 출연료, 회당 출연료를 아. 받아오는 형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IP의 모객력이 네, 그쵸, 3만 그쵸. 명짜리 20번 하다가 네. 뭐 5만 명, 7만 명 섞어서 30번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애들이 잘해서 이 정도까지 모객력 올라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작년이랑 회당 출연료 개런티 네. 똑같이 줄 거야? 라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공연을 주관해준 입장에서도 아, 그렇지 너네가 많이 해주지 네네. 이러면서 뭔가 더 떼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IP 파워가 생기면은 구매력이 그 협상력이 생기니까요. 맞아요. 근데 아마 현재 그러니까 공연에 대해서 하이브는 이거를 자체 진행화하면서 네. 이쪽 매출 좀 찍히는데 다른 엔터사들은 안 찍히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냥, 네, 이쪽에서 하이브처럼 하거나 아니면은 과거 중국 진출하려고 했을 때도 RS라고 매출 쉐어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점프가 확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훨씬 크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대박이네. 아 그러면 지금 박승현님이 보실 때 네. 엔터 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기업이랑 그 로직도 여기서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 제일 선호하시는지 그 이유랑 같이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는 JYP입니다. 네. JYP의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키즈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트와이스 되게 인기 많아요라고 뭐 주변의 사람들, 뭐 네. 친구들, 지인들에게 네. 말하면 야 트와이스 언제적 트와이스야 라고 다들 하세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만 7년이 지난 IP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앨범 판매량 자체도 한 번 냈을 때 초동이 뭐 한 100만 장 정도, 150만 장 정도밖에 안 찍히니까 네. 되게 게 좀 연식이 된 IP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요. 네. 7만 명짜리에서 공연을 하면 매진시켜요. 대박이네. 소파이 네. 스타디움, 매트라이프 네. 스타디움 이런 데서 뭐 7만 명짜리를 했는데 다 매진이에요. 아. 공연장 사진을 보면은 네. 테일러 스위프트랑 그냥 똑같아요. 사람들이 네. 빼고 네. 이렇게 그 다 매트라이프에서는 있어요. 아마 네. 똑같았겠죠. 왜냐면 네. 딱 그 정도 맞아요.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스트레이키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3만 명짜리로 계속 넓혀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여기서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앨범은 트와이스가 100만 장 팔지만 7만 명 스타디움을 채워버리는 콘서트 네, 맞아요. 모객력이 있는 거고 스트키즈는 300만 앨범을 팔지만 3만 명 콘서트를 네. 채우는 네, 모객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콘서트 쪽 영향력은 트와이스가 더 센 거네요. 네. 세상에. 오 마이 갓. 근데 이거를 네. JYP의 아티스트들이 할 수 네. 있었던 거는 물론 아티스트의 역량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네네네. 그거 이상의 뭔가가 있거든요. 네. 그 뭔가가 뭐냐를 보면은 리퍼블릭 레코즈라는 레이블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미국에서 음반 장사를 한 지 오래된 회사이고요. 네. 아무래도 큰 시장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박진영 씨가 아무리 앨범 가지고 가가지고 원더걸스 세워놓고 해보려고 해도 사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실패를 거듭을 하고 JYP가 선택한 전략이 그래, 이 리퍼블릭 레코즈라는 되게 저명한 회사에게 그냥 북미 지역에서의 우리 IP들의 음반과 음원의 유통의 전권을 그냥 너네한테 줄게. 네. 니네가 그냥 알아서 팔아줘. 네. 우리는 그냥 정산만 해줘. 니들이 알아서 다 팔고 해줘. 이러니까 리퍼블릭 레코즈가 신이 나서 네. 막 음악 방송에 내보내고 토크쇼에 내보내고 라디오 방송에 음원 내보내고 어떤 서점에 네. 어떤 책장에 얘네의 앨범을 꽂아놔야 잘 팔릴지를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사하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콘서트면은 출연이고 이런 식으로 네, 정산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리퍼블릭 레코즈가 음반과 음원에 한해서 네. 이제 JYP 아티스트를 홍보해주고 네. 팔고 먹을 거 먹고 정산을 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다 마케팅 활동을 해주니까 7만 명짜리를 매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네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케이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박소연 애널님 오늘 말씀하신 얘기는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어떤 부분에서 어렵게 들릴 수도 네네. 있을 것 같냐면은 종전에는 앨범 판매만 체크하면 됐거든요. 맞아요, 초동 맞아요. 얼마? 네. 근데 이제는 이런 식의 거대한 변화, 그러니까 콘서트와 굿즈 등을 통한 거대한 매출화가 있다는 그 전제로 종전에 음원이 잘 되고 있는지를 네, 알아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음원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보니까 이제 미국사와 협약한 회사 JYP, 그럼 JYP 말고 아직 다른 회사는 이러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하는 게 뭐 네. YG도 트레저라는 아이돌을 가지고 예. 뭐 소니뮤직 산하에 굉장히 뭐 유명한 레코드사랑 협업을 해서 이제 네. 판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네네. 하고요. SM 최근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라이즈라는 그룹이 네. 있습니다. 네. 얘네는 데뷔 전부터 RC라는 굉장히 유명한 레코드사하고 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게 IP별로 레코드사랑 계약을 맺었군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되게 잘생기고 네. 되게 노래도 되게 이지 리스닝 쪽으로 좋아요. 네. 근데 데뷔를 하자마자 사실 굉장히 작은 IP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NME, 클래식, 포브스 네. 이런데 이 IP를 극찬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거는 SM의 역량은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RCA라는 레코드사의 그러겠죠. 역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끼고 하느냐, 그냥 우리들이 직접 하느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네, 것처럼 맞아요. 거기서 그 네. 했던 그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네. 거긴 돈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직접 하는 거예요. 하이브 아. 아메리카를 세우고 네.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를 데려와 가지고 네. 앤드류 왓을 섭외를 해서 전국에 세븐이라는 음원을 만들고 뉴진스라는 신인 IP를 네. 코카콜라, 애플의 광고 앰버서더로 세우고 이런 활동들을 직접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정리하면은 하이브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략도 짜고 그렇게 과정도 밟고 있는데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현재 풀로 찍히고 있는 네, 상태고요. 맞아요. JYP는 JYP 포함 다른 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쪽을 진출하기 시작했고 JYP는 찍히고 있는데 계약 방식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래서 최선주가 JYP이신 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이브도 어쨌든 네. 정말 찐 팝, 주류 네. 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앞서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리스크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뭔데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에요. 애초에 상장할 때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위버스의 수익화를 언제 하느냐라는 하이브의 말에 따라서 네. 주가가 굉장히 흔들려요. 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원래는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유료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럼 매출이 더 커지겠네? 이익이 네, 더 맞아요, 좋아지겠네? 맞아요. 그 되게 열광을 막 버블 같은 맞아요. 채팅 만들고 막 이럴 거 하시다가 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 근데 이거 굳이 지금 안 하고요. 내년으로 할까 해요. 아, 라고 하니까 주가가 네. 바로 흔들렸던 거예요. 리스키한 거죠. 위버스가 잘 되면 모 아니면 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위버스가 굳이 잘 돼야 될까? 얘네는 미국에서 이미 전국 세븐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5주인가 6주 연속 차트인을 11위를 찍고 있고 네. 뉴진스라는 굉장히 힙한 아이들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미 주류 팝으로 어느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의 고밸류 프리미엄도 요런 정말 팝 뮤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데서 다 좀 정당화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이 넘어가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음악 산업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규정을 하기에 따름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 맞아요. 아티스트가 유명해지고 네. 그 아티스트 보려고 콘서트 가고 고마운 마음에 굿즈를 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성장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한국은 이 게임이랑 약간 섞어지면서 앨범에
그 막 뽑기가 들어가고 네, 맞아요. 컴플릿 가차로 네. 다 네, 완성을 네. 지어야지 참 이러다 보니까는 단기 매출은 펌핑이 되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성장은 조금 더디다고 볼 수도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네. 엄청 이게 굉장한 그 빅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좋은 레포트를 써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토픽 JYP시고 그럼 하이브가 차선을 주신가요? 네, 하이브 차선 호주로 이야기 아. 드리고요. SM을 계속 네. 홀드 의견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드렸다가 네. 라이즈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아. 데뷔하자마자 초동 100만 장 네. 받았어요. 그러면 SM도 의견을 올리신 네, 거고요? 의견을 바이로 좀 올렸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럼 SM이야말로 홀드에서 네. 바이로 올릴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네.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를 웨이트를 두고 계시니까 그거를 딱 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 RCA 파워를 믿고 이제 네. 올리신 거구나.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나 그 콜드플레이의 콘서트 매출 사이즈를 들으면은 정말 헉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뭔가 그 매출화를 굉장히 노력했던 산업이긴 한데 이제 그 작은 매출화였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그쵸. 조금 들고 이제 큰 시장을 가야 되겠네요. 네, 콘서트 네. 거기서라 약간 네. 이런 거네요. 그 시간이 길었으면 막 1시간씩 얘기를 했을 건데 어쨌든 그 주요한 투자 아이디어는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지 그런 팁을 주신다면요. 어쨌든 대중성을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빌보드 핫백 차트 차트인 되면은 연예 기사에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네. 스포티파이 위클리 차트, 데일리 톱송 이런데 얼마나 높은 순위로 아. 발매를 했을 때 예. 올라오는지를 그쵸, 좀 꾸준히 그쵸. 지켜보시면은 네, 나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 그러면 그거가 앨범 판매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안 찍히지만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콘서트를 열었을 때 파워가 막강해지는 그쵸. 거네요. 어쨌든 정말 좋은 어떤 그 인사이트 있는 그 콜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아마도 이 영상은 성지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날리 그 엔터섹터 인덱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